장기 이식이나 면역 결핍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백신 접종이 승인됐습니다. 가을쯤에는 모든 일반 접종자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면 수업 재개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흥사당 본부 건물 사적지 지정에 주류단체들까지 지지에 가세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 보존위원들은 개인적인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테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테러 조직들은 팬데믹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9.11 테러 20주년입니다. 연방정부가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팬데믹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 결핍과 비슷한 위험군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 확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3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승인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장기 이식자와 면역 결핍 환자에 대해 3차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은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장기 이식을 했거나 암 환자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스터샷은 면역체제가 손상돼 변이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의 면역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위험군 부스터샷 접종은 2차 접종으로부터 28일 후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스터샷 대상 범위는 넓어질 전망입니다. 고위험군의 부스터샷 접종이 끝나면 일반인에게 확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스터샷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LA 통합교육부가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개학일입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학교 측은 철저한 방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LA 통합교육부 학교들의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학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교를 결정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직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모두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나 근무정지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손 소독제도 곳곳에 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만 5천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높은 확진자 수입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616명으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주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레바마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남부 지역 8개 주의 환자 수가 전국 환자의 51%나 차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잠정치는 지난달보다 무려 13%나 급락했습니다. 소비자 태도 기대지수도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감염 급증세가 소비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39% 정도만 앞으로 기업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1930년대 초 건립된 흥사단 본부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공청회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이 환경단체 등 주류단체들이 먼저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한인위원들은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열린 흥사단 옛 본부 건물 사적지 지정 공청회. 흥사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류 단체들과 부근 주민들의 사적지 지정 찬성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It's entirely appropriate and it's beneficial to the neighborhood as a whole and all of its stakeholders to take this very important building under consideration on behalf of the neighborhood council. 사적지 지정을 찬성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면서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보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웨스트 아담스 역사위원회는 물론 지역 노동조합들까지 사적지 지정을 강력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흥사단 본부 건물의 사적지 지정을 통해 개발사들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주류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단소구입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사익만 쫓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개발사와의 협상에 부동산업자를 개입시키는 등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류 단체들과 소통을 주도하며 봉사해온 한인 변호사는 결국 자진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9월 2일로 날짜가 앞당겨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청회는 건물주 요청으로 2달 정도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다음 달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테러 경보가 또다시 발령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주년이라는 계기가 테러 조직들에게는 테러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확산이 테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공개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공중보건 제한 조치를 테러 실행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빙성 있는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2회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 예선 첫 경기가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오늘은 조추첨이 실시됐습니다. 올해는 패자부활전 제도가 도입돼 더욱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미주 한인사회 최초로 직장 팀 스포츠 대회를 선보인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 이번 주 조추첨과 함께 예선 스케줄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회 개막을 알렸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16개 팀이 모두 6개 조로 나뉘어 격돌하게 됩니다. 각 조 1위 6팀과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2위 2팀이 8강전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조추첨 결과 지난해 우승팀 UBB은행이 속한 F조가 이번 대회 최고의 죽음의 조로 떠올랐습니다. 우승팀 UBB은행은 물론 준우승팀 CBB은행과 공동 3위 켈코보험까지 최강의 실력자들이 한 조에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이리스 등 새롭게 선을 보이는 팀이 7팀이나 출전합니다. 실력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팀들이 많아 6개 조 모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는 SBS 공중파 디지털 채널 18.2에서 방송됩니다. 또 스펙트럼 베이직 채널 1483 그리고 디렉TV를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 방송됩니다. 2021 SBS 기업대항 매치플레이는 오는 23일 아메리츠 파이낸셜과 천하보험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화려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모더나 본사에 한국 정부 대표단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공급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더나 본사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과 모더나 임원진이 백신 공급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과 애초 약속했던 백신 물량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더나 측에서는 공급 계획을 총괄하는 코린 르고프 최고 사업 책임자가 대표로 참여했는데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FDA는 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승인했지만 이 대상이 미국인 전체로 확대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단의 강력한 요청에도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과 미국의 부스터샷 접종까지 겹치면서 모더나 백신을 원활하게 들여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모더나 본사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캄불 함락이 임박했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탈레반은 카불에서 50km까지 진격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AFP 통신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50km 떨어진 로가르드주의 주도 풀리 알람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인 칸다하르가 함락되는 등 34개 주도 가운데 최대 17개 주도가 탈레반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수도 카불도 90일 이내에 함락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카불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چند قبل هم طالبان اینجا حکم فرما بودن و یک حکومتی نکردن که برای مردم خوشاهند باشه حالی هم از امو حالت مردم فکر میکنن.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은 탈레반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카불에 있는 대사관 직원 등 자국민들을 속속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카불 공항에 특수부대를 배치했습니다. U.S. forces Afghanistan forward continue to provide security at the Kabul airport and at the embassy.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곧 카불 주재 대사관을 폐쇄할 계획이고 핀란드는 자국민을 태울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리 목표가 여전히 아프간 정부군을 가능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동맹국과 긴급회의에서 아프간 대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고종현입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터키 북부 지역에 이틀 동안 1000mm의 유례가 드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밀려드는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불어난 흙탕물은 마을 곳곳을 덮쳤습니다. 강 주위에 있던 8층짜리 건물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터키 북부 보즈크루트 시를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어린이 5명을 포함해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Very famous area about the rain. People said this time is different. This time is we couldn't go out our house because of the rain. 지역에 따라 이틀 동안 10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비가 내렸는데 기상 전문가들은 1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5천여 명의 군경과 19대의 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통신이 끊겨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0개 마을에는 전력 공급이 끊기고 도로와 다리가 붕괴하면서 피해 현장 접근마저 어려운 상태입니다. 터키에는 다음 주 초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는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 외 전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9월 3일까지 5차 구호기금 대상자를 접수합니다. 한인회는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 대상으로 총 100가정에 $500씩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호기금은 나성 영락교회에서 기탁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야외 급수가 주 3일로 제한됩니다. 수도전력국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화, 목, 토요일에는 야외 화단 등에 물을 주지 못하는 조례를 발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23일 NYC 페리가 스태튼 아일랜드 운항을 개시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협회는 지난해 운항을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으로 연기됐었던 페리가 스태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에서 맨하탄 배터리 파크시티, 미드타운 웨스트피어를 잇는 세인트 조지 노선을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하워드 커뮤니티 칼리지가 학생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칼리지 측은 코로나로 영향을 받아 학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을 학기에 등록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유학생, 서류 미비자 등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 지원금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생활상담소가 킹카운티 북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통카드를 배포합니다. 상담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에드먼즈 부안마켓 주차장에서 $25 교통카드를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노동계는 비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석방 반대 시위대와 출소 환영 인파가 몰린 서울구치소 정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출소입니다. 살이 빠진 듯한 모습의 이 부회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덧붙였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형기 만기인 내년 7월까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신고해야 하는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부회장 출소에 재계는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촛불 정부가 재벌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거리를 두던 청와대도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소한 810명의 인사 중에는 지인의 회사가 특혜를 받도록 외압을 행사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복역해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된 직후 곧바로 삼성전자 사옥에서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안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휴식 없이 곧장 삼성 사옥으로 직행한 것, 가석방의 주요 명분이 된 경제 활성화 기여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집무실에서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상황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 속에 연일 주가가 급락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3% 넘게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삼성물산, 생명 등 주요 계열사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락은 그 메모리 여파이 원래 계속해서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산업이잖아요. 다운턴이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애플, 샤오미와의 경쟁이 가열되며 스마트폰 세계 1위 위상도 불안합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 결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 20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공장 건설 투자 확정이 임박해 있고 삼성 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도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청와대의 역할 주문에서 반도체와 함께 백신이 언급되면서 백신 확보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적 행보엔 다소 제약이 예상됩니다. 취업 제한과 보호 관찰에 묶여 있고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와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경선 주자들은 맹비난했습니다. 강청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계획은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같은 시기인 가을에 같은 액수인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 지사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 정치라고 했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제주지사에서 물러난 원희룡 전 지사는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사직을 끝까지 유지한 목적이었을 거라며 지사 찬스 중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했던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걸 두곤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개 모집과 인사 추천일을 거쳐 절차대로 진행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토론회 참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이준석 대표는 어제 발표의 방식으로 전환을 포함해 최고위원들 의견 수렴 중이라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는 18일 토론회를 강행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토론회 고수를 천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 토론회에 관해서도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자 윤 전 총장 측은 경선준비위가 마련한 토론회 사전 설명회에 불참했습니다. 대부분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 16명은 이 대표를 겨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양측 갈등의 이면엔 이준석은 유승민 사람이란 윤 전 총장 측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을 위험한 대선 후보라고 칭했고 지난 3월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 거란 말도 했습니다. 당권을 쥔 뒤엔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을 외치며 당박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해 양측엔 긴장감이 흘렀고 이 대표가 당사를 비운 날 윤 전 총장이 기습 입당을 하거나 이후 당 행사에 잇따라 불참한 건 윤 전 총장의 반격으로 해석됐습니다. 다시 이 대표가 신입 주자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경선 전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 통합교육과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는 등교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면 수업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교육부와 학부모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불안감도 여전히 있지만 교육부와 학부모 모두가 철저한 방역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